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쓴 양상훈 칼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상훈 칼럼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 예, 제목부터 아주 고약합니다.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 예. 저는 양상훈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차 한 잔,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목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느낌은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 언제 꼬리를 내내 올리고 있었나?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조선일보는 그럼 과연 꼬리를 치켜 세우고 제대로 싸웠나?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이 3년 동안 내내 계속됐는데 조선일보는 과연 그 문재인 좌파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꼬리를 잔뜩 치켜 들고 있었던가? 양상훈은 과연 꼬리를 잔뜩 치켜 들고 이빨 으르렁대면서 이 좌파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가? 이런 이 느낌이 즉각적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제가 구사하지 않겠습니다. 예. 비록 꼬리 내리고 권력 눈치 본 언론이라 하더라도, 예, 비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나라를 구해하기 위해 나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정치를 하는지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양상훈 주필이나 조선일보가 과연 역대 어느 대권 주자들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면서 매도하는 질문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조선일보와 양상훈은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노무현 등등에게 이런 질문을 과연 했던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한테 선택할 문제인지도 의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어쨌든 공적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 스테이츠맨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초선 의원만 해도 대통령 꿈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그런 것들은 당연시하면서 왜 유독 이 시점에 황교안 대표에게는 나라를 구해 나선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왜 다르다고 전제합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2년 반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고 황교안 정부를 여는 것이 좌파 폭정에 시달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나라를 구하는 길과 황교안이 대통령 되는 길이 하나입니다. 왜 당신들은 그것을 다른 길이라고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까? 이 사람이 정치부 초년병 기자 시절부터 많은 정치인을 봐왔다고 그러면서 정치인이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 황룡형, 이무기형, 생계형. 배지 하나 달고 아둥바둥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생계형이고 나머지 10%가 대통령 꿈을 가진 정치인인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된 황룡형과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승천을 하지 못한 이무기형의 운명을 가른 것이 무엇이었을까? 양상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고 모험한 사람과 모험해야 할 때 안주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 모든 걸 걸고 도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해창이 모든 걸 걸지 못해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해창이는 김대엽이의 사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걸 걸었는데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모든 걸 걸지 못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걸었는데 배신자들 때문에 끌려 내려왔습니다. 모든 걸 거는 것은 필수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거는 것만으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필요 조건에 더해서 충분 조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충분 조건은 주관적 의지와 열망을 뛰어넘는 냉철한 전략이고 강력한 국민적 지지고 또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안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가름한다면 이야말로 초등학교 수준의 아마추어 정치평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기만 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못 될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걸지. 지금 종로 출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이 종로 출마하면은 대통령 된다는 뜻입니까? 자동적으로? 종로 출마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수십 계단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종로 출마를 먼저 선언한 이낙연이는 무조건 대통령 돼 있습니까? 이낙연이한테 종로 출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정현이 종로 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정현 이제 대통령 됩니까? 이 지식인들이 말이에요. 글을 써 내려가거나 분석을 할 때 바이어스가 먹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결론 먼저 내려놓고 그걸 정당화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냥 주관적으로 모든 걸 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주관적 의지와 결단과 열망, 이것은 전제 조건에 불과해요.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냉철한 전략, 강력한 대중적 지지, 그리고 시대정신. 이승만은 인생 전체가 도전과 모험이었다. 박정희는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전두환은 12.12 군사정변 모험을 감행했다. 노태우는 6.29 직선제 개헌 모험에 나섰고, 팩트도 틀립니다. 6.29가 무슨 노태우 작품입니까? 전두환 작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말을 자꾸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팩트도 틀리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은 도전과 모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냉철한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의 정읍선언, 단독 정부 수립, 38선 이남민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정치 역학과 남한내 이념투쟁의 양상까지를 모두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도전하고 모험하는 무슨 보이스카우트 수준의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승만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략가였습니다. 윌슨, 아이젠하워, 트루먼 등과 어깨를 겪고 서로 경쟁하는 세계적 전략가였어요.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지 모험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의 결론 내려놓고 끼워 맞추는 이런 칼럼을 모든 문장 패러그래프를 다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좀 밝히세요.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주저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릅니까?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자유우파와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카드인 황교안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한국당의 총선 승리와 자유우파의 총선 승리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승리를 통한 자유우파의 정권 탈환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로 출마 주저하는 것하고 이게 차원이 같은 얘기입니까?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공개되니 다른 곳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어디서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면 그건 당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 대표가 어디 출마할 때 과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조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253개 전 지역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여론조사는 현역 의원 교체율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가장 적합한 후보를 판별해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가 종로에서도 이루어졌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온 용산, 마포, 양천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황교안 대표의 전략적 선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사에서 숫자 지는 걸로 나와서 딴 데를 알아본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 30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다면서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증거를 대세요. 종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수가 꼬리를 내리면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야당 대표가 종로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비상시국이다. 국민은 황 대표의 도전과 모험에서 리더십을 느낀다. 그런데 모험 대신 어디 적당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한다. 그런 장수가 한 부대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장이 되겠다고 한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서도 안 된다. 황교안한테 전장을 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딱 꼬리표 붙여놓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상훈한테 묻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얘기해 봤는데 황교안 대표가 주저하던가요? 아니면 도대체 황교안 대표의 주변에 누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겁이 나서 주저하고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양상훈 주필의 상상입니까?
양상훈 주필의 소설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한 정치인을, 그것도 선거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자유파의 유일한 대권 주자를 이런 식으로 적 앞에서 꼬리나 내리는 비겁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번 주장해 본 겁니까? 조선일보 그런 식으로 그동안 신문 만들었습니까? 지금 황 대표는 중대한 시국을 이끄는 야당 대표다운 존재감이 부족하다. 모험 없이 공무원처럼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두 번 고비가 있었을 때도 모두 모험을 피해 안주했다. 조금 전 장윤석 의원과의 대담에서도 장윤석 의원이 워낙 말씀을 완곡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강정구 교수 구속 수사를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 황교안 검사입니다. 그 때문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천정배가 서면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됐고, 그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검사 구속수사 필요성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검찰총장 1순위 황교안은 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은 이것으로 끝이다 했는데 정홍원 총리의 추천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통진당 해산입니다. 다른 검사들한테 시키지 않았습니다. 헌재 심리에서 황교안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나가서 좌파 변호사들과 1년 넘게 싸워서 마침내 통진당 해산시켰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물러섬도 없이 투쟁했습니다. 황교안이 바보입니까? 정당 하나 해산시키면 그 정당과 관계된 수십만 수백만이 자신을 어떻게 적대시할 거라는 거 그거 모르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황교안 대표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해산된 통진당의 사람들이 다서 만든 민중당이나 무슨 진보 대진련이나 이런 데가 쫓아다니면서 황교안을 겁박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테러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황교안에게 공무원처럼 정치해왔다? 고비마다 모험을 피해서 안주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매도와 모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조선일보의 주필이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칼럼에서. 이거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양상훈 개인 의견입니까? 조선일보에 저 같은 외부 필진이 가끔 글을 쓰게 되면 밑에 괄호 열고 달죠. 이 글은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이 외부 필자의 개인 의견이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양상훈은 조선일보의 주필입니다. 그리고 양상훈 칼럼이라는 자기 이름을 내건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인가? 황교안은 비겁하고 겁장이라서 꼬리 내려서 더 이상 자유우파의 자유한국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만두고 내려와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인가?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밝혀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황 대표는 민심의 심판을 이끌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 책무가 먼저이고 대통령은 다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하는 결기와 의연함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 주변에선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괜히 손해보는 일 할 필요 없다는 주장들이 무성하다고 한다. 취재 좀 하십시오.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저는 1년 전부터 세 가지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155석, 민주당 120석 할 거라고 예측해 왔어요. 저하고 논쟁을 하자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저는 최근에 조국이 사태를 겪으면서 미세 조정도 했습니다. 한국당 160석, 민주당 110석. 논쟁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 주장이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제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보세요. 괜히 손해보는 일 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황 대표 주변에서, 저는 황 대표 주변 인물도 아닙니다만 혹시 고성국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칼럼을 쓴 거라면 제 동영상 한국당이 155석, 160석 하고 민주당이 110석, 120석 한다는 예측은 수백 번 대중 강연을 해서 수백 개의 동영상에서 제가 주장한 바 있으므로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논쟁합시다. 나는 무조건 이긴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이긴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괜히 손해보는 일 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용부호까지 하면서 칼럼에 썼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밝히십시오. 괜히 손해볼 일 할 것 없다? 괜히 손해보는 일 할 필요 없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무성하다고 한다고 썼으니 황교안 대표 주변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밝히십시오. 아니면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정치인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황교안 대표가 주로 듣겠지만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년 동안 아마도 수십만 명이 황교안 대표와 어떤 형태로든 만났을 텐데 1대1로 만났던 수백 명 자리에서 만났을 텐데 자,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나는 민심은 뒷전이고 대통령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발언이 아니고 뭐 그런 발언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 발언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지만 그런 취지로라도 황교안 대표가 발언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발언해 주십시오. 증언해 주십시오.
야,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봤더니, 아유, 그 사람은 뭐, 국민, 국가보다는 자기 대통령 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 말이 이렇잖아.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서서 증언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황교안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정치보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민을 앞세우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것이 다른 정치인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까지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웠던 정치꾼들 속에서 취재하고 그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느라고 정치인들 다 그런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썼다면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적어도 제가 아는 황교안은 개인의 자기 정치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황교안의 머릿속에 자기 정치, 내가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어떻게 될까? 내가 2년 반 후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이 대목과 관련돼서 제 말이 틀리다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 양상훈 주필, 이 대목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고 박사님, 황교안 대표 너무 끼고 들지 마세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에 이런 양상훈 칼럼 같은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서요.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조선일보라서, 양상훈이라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